어쩌면 2018년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카메라와 어쩌면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카메라를 비교해 볼게요. 한눈에 봐도 EOS R이 알파 7 마크 3보다 크죠? 크기가 큰 EOS R이 확실히 그립감은 더 낫습니다. 근데 무게는 비슷해요. 소니 쪽이 한 60g 정도 가볍습니다. 소니의 고집스러운 틸트 LCD 3세대가 됐지만 여전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마크3에 드디어 제대로 된 레코딩 버튼이 생겼습니다. 알파 7S2의 레코딩 버튼이에요. 지금 3년째 사용 중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멀티 셀렉터 조이스틱이 추가돼서 초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터치를 해도 초점 이동이 가능해요. 이게 더 편하죠. 멀티 셀렉터는 주로 뷰파인더를 이용하는 사진 촬영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죠. 뷰파인더를 보면서 후면 LCD를 터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크3 모드 다이얼에 슬로우 앤 퀵 모드가 추가되었죠. 마크2에서는 메뉴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했는데 지금은 촬영 모드만 바꿔주면 되죠. 커스텀 키 13개, 펑션 키 12개, 자주 쓰는 기능을 총 25개의 단축키에 설정할 수 있어요. 프로를 지향하는 바디는 항상 빠르고 간편하게. R을 볼까요? 먼저 모드 다이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모드를 누르면 상단 LCD가 반응을 하죠.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모드를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사진 촬영 모드를 바꿀 때는 인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사진 촬영을 할 때도 M모드만 사용해서 이런 방식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행사 스케치를 갔는데 촬영 공간이 다르다? 그럴 때는 이 커스텀 버튼에 각각 다른 세팅을 저장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C1, C2, C3로 바꿀 때마다 모드 버튼을 꼭 눌러줘야 하니까요. 다중 기능 바, 멀티 펑션 바가 새로 생겼어요. 저는 여기에 ISO를 설정했고요. 안전 잠금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드래그를 하면 ISO 수치가 바로 바뀌죠.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잠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멀티 펑션 바를 1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잠김이 풀립니다. 바로 ISO로 바꾸고 싶은데 1초를 누르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렌즈 컨트롤링에 ISO를 설정했어요. 컨트롤링을 돌리니까 ISO 수치가 바로 바뀌죠. 캐논 중급기의 상징인 퀵 컨트롤 다이얼이 사라졌어요. 이게 또 돌리는 맛이 있었는데 왜 있던 것을 없앴을까요? SD 카드 슬롯을 보면 마크3는 듀얼, R은 싱글 슬롯입니다.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싱글 슬롯보다 듀얼 슬롯이 더 낫겠죠. 듀얼 슬롯이 되니까 보다시피 동시 녹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또 프록시 촬영을 지원해서 저사양 PC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건 2세대에도 있던 기능이죠. 마크3의 배터리가 새로 리뉴얼 됐죠. 전에 쓰던 배터리보다 사용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진즉에 이렇게 만들지. R의 배터리는 기존 캐논 중급기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건 아주 잘했어요. 배터리 장사 안하고. 두 배터리의 풀 HD 촬영 사용 가능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마크3로는 영상 촬영을 5번 했고요. R로는 사진 촬영을 3번 했습니다. 두 배터리 모두 3시간 훌쩍 넘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니 배터리가 캐논 배터리보다 용량이 더 큰 만큼 확실히 더 오래가네요. 물론 촬영 조건 그리고 배터리 효율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마크3는 기존의 USB-B 타입에 USB-C 타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둘 다 USB 충전을 지원하고 충전하면서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추가 배터리 없이도 흔히 사용하는 이런 보조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6시간 정도 촬영하는데 거뜬합니다. R에도 USB 타입C가 있고 USB 충전을 지원하지만 보조 배터리가 반드시 USB PD 충전을 지원해야 하고 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만 충전이 가능할 뿐 촬영하면서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충전이라서 추가 배터리가 하나 더 있어야 해요. AV 8분의 1 스톱 설정, 이것도 R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영상 모드에서 조리개 수치를 8분의 1 스톱씩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8분의 1 스톱씩 바꾸게 되면 노출 변화가 3단계에서 8단계가 되니까 보다 더 스무스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핸드헬드였어요. 삼각대 올려놓고 찍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조리개 다이얼에 텐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찍을 때 조리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영상이 흔들리게 되죠. 이러면 버리는 컷이죠.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 외형 소개는 이쯤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기종 모두 동일하게 화이트 밸런스는 5600K, 픽처 프로파일은 뉴트럴로 맞췄습니다. 저는 캐논 카메라로 영상 촬영할 때는 무조건 뉴트럴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보는 바와 같이 뉴트럴에 비해 스탠다드의 콘트라스트와 샤픈이 너무 인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알파 7 시리즈로 촬영할 때는 뉴트럴을 사용하진 않아요. 시네 모드로 애용하죠. 그런데 이 아래 시네 모드가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뉴트럴로 맞췄습니다. 사골 센서니 어쩌니 해도 진짜 캐논의 스킨톤은 참 예뻐요. 부정할 수가 없죠. 왼쪽은 비비만 바른 느낌, 오른쪽은 프라이머에 파데에 쿠션에 컨실러까지 한 느낌이에요. 2배 확대해 봤습니다. R 클립에 디테일이 더 떨어지죠. 이번에는 클로즈업 샷을 비교해 볼게요. 한눈에 봐도 마크 3 클립의 해상력이 더 나아 보입니다. 2배 확대했습니다. 해상력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죠. 센서의 크기가 클수록 센서의 해상도가 클수록 영상 촬영 시 오히려 핸디캡이 되기도 합니다. EOS R은 3000만화소, 알파 7 마크 3는 2400만화소, 알파 7S2는 1200만화소예요. 고화소의 센서를 풀 픽셀 리드아웃을 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풀 HD로 리사이징을 하려면 당연히 고속의 이미지 프로세서와 높은 대역의 입출력 버스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원가 상승이죠. 해결책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센서를 크롭해서 스캐닝 한다든지 아니면 띄엄띄엄 스캐닝한 후에 이미지를 조합할 때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4K를 대하는 두 카메라의 입장은 아주 다릅니다. 마크 3는 6K 풀 픽셀 리드아웃을 하고요. 센서 전체를 스캐닝 한다는 뜻이에요. 이에 반해 R은 센서를 1.7배 크롭해서 스캐닝합니다. 앞서 말한 우회죠. 지금 R에 2405 렌즈를 마운트해서 촬영 중인데요. 23mm도 그렇게 좁은 화각은 아니에요. 보다시피 넓게 찍을 수가 있죠. 문제는 4K 촬영이에요. 4K 촬영을 하게 되면 센서를 1.7배 크롭하니까 보다시피 40mm 화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 확 땡겨 보이죠. 그래서 좀 더 넓게 찍으려면 1535나 1635와 같은 광각 렌즈를 추가로 구매해야 해요. 이번에는 마크3로 촬영 중이에요. 마크3에도 2405 렌즈를 마운트 했고요. 현재 24mm 화각이에요. 역시 충분히 넓죠. 물론 마크3도 4K 30프레임 촬영을 하게 되면 센서를 1.2배 크롭해 스캐닝 합니다. 그래도 1.7배 크롭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또 4K 24프레임 촬영을 할 때는 센서를 크롭하지 않고 풀 픽셀 리드아웃을 합니다. 크롭을 했으면 해상력이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굳이 2배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아주 확연하죠. 양눈이 따로 깜빡이니까 무섭네요. (1.7배) 크롭 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망원 촬영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반론이 있는데 당연히 도움되죠. 그런데 마크 3도 되거든요. 선명한 이미지 줌을 이용하면 최대 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1.5배로 클리어 이미지 줌. 이런 반론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있어도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분명 다르다. 풀 HD 120프레임 고속 촬영은 이제 스페셜템이 아니라 기본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모드 다이얼에 슬로우 앤 퀵 모드가 추가되었죠. 120프레임 고속 촬영에서도 AF가 아주 잘 됩니다. R은 메뉴에 들어가서 눌러줘야 돼요. 터치 되니까 까짓거 눌러주죠 뭐. 그러나 AF가 안 됩니다. AF가. 그리고 지금이 2019년도인데 720p입니다. 720p. 아래 고속 촬영 클립에 마치 블러 필터를 적용한 것처럼 해상력 차이가 너무 나네요. AF에 관해서는 이 두 기종 모두 완성형이라 아주 훌륭합니다. 좋아요. 잠깐 나올까요? 잠깐만 나와 있으세요. 현재 두 개 다 표준 상태입니다. 자, 준비. 들어오세요. 하나, 다섯. 네, 나오세요. 네, 하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마크3도 드디어 터치 스크린을 지원합니다. 메뉴는 터치가 안 되거든요. 소니가 다른 거는 잘 넣어주면서 이 LCD에 관해서는 인색해요. 스위블 LCD도 그렇고 터치 메뉴도 그렇고. 터치 메뉴가 얼마나 편한데, 그리고 플레이백 할 때 신속하게 구간 이동도 할 수 있죠. 10초 뒤부터 보여주세요. 그럼 바로 10초 뒤로 가서 플레이. 얼마나 편합니까?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야 AF 성능을 120%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연속 AF 상태에서 LCD를 터치하면 MF로 바뀌면서 스포트 초점으로 고정됩니다. 초점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취소를 하면 다시 연속 AF로 전환됩니다. 근데 가이드 프레임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스포트 초점이 맞는 범위가 가이드 프레임으로 표시되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아래 새로 추가된 포커스 가이드. 이건 캐논 시네마 캠코더에 있던 기능이죠. 피사체 앞쪽에 초점이 맞으면 아래쪽 가이드가 벌어지고,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포커스 가이드가 그린 컬러로 바뀌고, 다시 피사체 뒤쪽에 초점이 맞으면 위쪽 가이드가 벌어집니다. 참 쉽죠? 요것도 잘했다. 요즘 또 로그 촬영에 관심이 많잖아요. 소니는 S로그, 캐논은 C로그, 두 카메라의 로그 프로세싱 능력을 비교해 볼게요. 아래는 C로그가 기본 탑재됐습니다. 8비트 레코딩은 SD카드에, 10비트 레코딩은 외부 레코더에 저장이 가능해요. 10비트 HDMI 출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이런 건 또 해주네요. 마크3에는 S로그2와 S로그3가 탑재됐는데 저는 S로그2를 주로 사용해요. 컬러 그레이딩을 하지 않는 C로그 클립인데도 마크3의 S로그2 클립에 비하면 채도가 높아 보이죠? 그래서 R은 웜톤, 마크3는 쿨톤,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 그레이딩을 해보면 확실히 S로그에 비해 C로그 변화폭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지금처럼 조명이 잘 세팅된 콘트라스트 레이셔가 크지 않는 환경에서는 굳이 로그 촬영이 필요하진 않아요. 렉 709 감마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필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노출 차이가 분명한 환경에서는 로그 촬영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카페 같은데, 자, 카페라고 상상하고요. 카페에 모델이 앉아 있네요. 웨이브 폼을 보면 10 IRE부터 거의 100 IRE까지 노출 차이가 나죠. 이럴 때 로고가 필요하죠. 이건 컬러 체커예요. 보다 더 정확한 컬러 커렉션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도 미들 그레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더 큰 게 있고요. 각 브랜드의 기술 문서에 따르면 이 미들 그레이가 S로그2 촬영 시에는 32 IRE가 되도록, C로그 촬영 시에는 33 IRE가 되도록 노출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칠판에 붙인 컬러 차트의 미들 그레이를 잘 보세요. 이 코딱지만한 부분만 나오게 크롭하면 웨이브 폼에 32 IRE라고 뜨죠.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해 볼게요. 보는 것처럼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소니 기술 세미나에서도 2스톱 또는 3스톱 오버에서 찍기를 권하더라고요. 한 스톱씩 밝게 찍었어요. C로그도 찍었어요. 먼저 2스톱 오버된 S로그2 클립을 볼게요.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고 컬러 커렉션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3스톱 오버된 클립입니다. 2스톱 오버나 3스톱 오버나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컬러 커렉션 관용도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4스톱 오버된 클립은 어떨까요? 야, 이거 말 안하면 4스톱 오버된 클립인 줄 모르겠어요. 2스톱에 또 2스톱 오버됐는데 역시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크3의 로그 프로세싱 능력이 기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등 부분을 보세요. 하얗게 떠 보이죠? 2스톱과 3스톱 오버된 클립은 거의 같은 반면에 4스톱 오버된 클립은 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당연하게도 노출 오버가 될수록 하이라이트 데이터는 클리핑 되겠죠? 이번에는 어둡게 촬영된 한 스톱 오버된 클립을 보겠습니다. 어둡게 찍힌 상태니까 섀도우 부분을 잘 봐야 해요. 2스톱 오버된 클립과 비교해보면 컬러 노이즈가 미세하게 보이지만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재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미세한 컬러 노이즈는 뭉개져서 잘 안 보입니다. 더 어둡게 촬영된 정노출 클립을 볼게요. 섀도우는 물론이고 미드톤까지 아주 컬러 노이즈가 자글자글하죠. 그런데 로그 촬영을 한다고 해서 항상 2스톱, 3스톱 오버에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주 피사체 하이라이트 부분이 많으면 한 스톱 오버 혹은 정노출로, 섀도우 부분이 많으면 3스톱 또는 4스톱 오버에서 찍는 거죠. 케바케죠. 기준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
그럼 C로그는 어떨까요? 종 노출 클립에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했어요. 역시나 어둡죠? 투스톱 오버된 클립에 마찬가지로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고 컬러 커렉션을 했어요. 이 정도면 아주 굿이에요. 굿. 3스톱 오버된 클립을 컬러 커렉션 했습니다. 미드톤과 섀도우는 투스톱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하이라이트가 문제예요. 하이라이트가. S로그2 4스톱 오버된 클립처럼 반 정도 날아갔어요. 그럼 4스톱 오버된 클립은 과연 어떨까요?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니까 옷 환불하러 온 분 같아요. 이럴 때는 일일이 잡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전등은 물론이고 벽, 이마, 광대, 턱 이 부분은 클리핑 돼서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찍어와서 보정해 달라고 하면 얘가 나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스톱 오버된 클립은 투 스톱 오버된 클립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죠. 준수합니다. 마지막 종 노출 클립이에요. 역시 투스톱 오버된 클립에 비하면 컬러 노이즈가 잘 보이죠? 그럼 S로그가 C로그보다 더 낫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3가 R보다 로그 프로세싱을 더 잘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S로그가 C로그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 1년 전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S로그가 나아요? C로그가 나아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번에 로그 촬영이 되는 카메라를 살 건데 S로그로 살지 C로그로 살지 고민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중요한 건 로그가 아니라 로그를 프로세싱할 카메라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알파7 시리즈의 S로그와 FS5의 S로그가 다릅니다. 또 FS5의 S로그와 FS7의 S로그가 또 다릅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빛을 데이터로 가공한 후에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관용도에서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아니 이게 같으면 굳이 비싼 카메라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FS7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역시 이게 최고다. 혹시나 했는데 R에 와이드 DR이 없더라고요. 초보자가 로그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와이드 DR을 사용하면 좋거든요. 와이드 DR은 로그보다 컬러 그레이딩을 훨씬 적게 하면서 로고에 근접하는 DR을 얻을 때 사용하는 감마예요. 그러니까 마크3의 HLG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스킨톤이 진짜 예쁘죠. 소니가 웬일이에요, 이런 스킨톤을 보여주고. 여기에 채도를 20% 올려주면 이제 이 스킨톤은 HLG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제 친구들이 지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끔씩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면 10장 중에 서너 장은 초점이 눈이 아니라 코에 맞더라고요. 눈에 초점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IAF가 도움이 되겠죠. 마크3의 IAF는 연속 AF예요. 그러니까 반셔터를 누를 필요 없이 IAF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눈을 계속해서 추적하죠. 아까처럼 양눈 한번 가려볼까요? 손 내려보고 있죠. 카메라를 보지 않고 시선이 빠져도 놓치지 않더라고요. 눈을 가리면 깜빡깜빡거리다가 금세 다시 잡죠. 똑똑합니다. 지금 블랙이 잠깐 나타나는 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HDMI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붙어서 그렇습니다. R 역시 IAF가 됩니다. 그런데 연속 AF가 아니라 단일 AF라서 이 반셔터를 수시로 눌러줘야 돼요. 68mm 아까 알파7S 마크3와 같은 화각인데 지금 보다시피 IAF가 동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클로즈업 됐을 때 정면 볼까요? 네. 지금도 안 되고 계속 안 되죠. 이제 잡힙니다. 85mm 구간이 됐을 때 IAF가 동작하네요. 줌아웃을 해봤어요. 역시나 동작하지 않죠? 다시 줌인. 다시 동작합니다. 피사체의 얼굴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R에 IAF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 85mm 화각일 때 얼굴 크기 있죠? 그때 동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35mm나 50mm 단렌즈를 사용할 경우 얼굴 크기를 맞추기 위해 내가 피사체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작을 하는 거니까. 반쪽짜리죠. 또 하나의 문제, 카메라에서 시선이 빠지면 IAF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동작하고 빠지면 동작하지 않고 또 눈을 가렸다가 떼면 다시 동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말이죠.
외형부터 영상 촬영 기능을 위주로 기술적인 부분을 비교 리뷰했는데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죠? 알파7 마크3에 탑재된 4K 촬영과 풀 HD 120프레임 레트 고속 촬영, 그리고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의 빠르고 정확한 AEF는 저를 비롯한 영상 촬영자들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기능들이죠. 제가 여러 커머셜 촬영에 알파7 마크3를 사용했지만 촬영 기능에 관해선 딱히 부족한 느낌은 들지 않았고, 특히 S로그 프로세싱에 대해선 사실 좀 놀랬습니다. S로그 자체가 DR이 넓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리커버리 관용도가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이에 반해서 EOS-R은 OD마크4에서 그대로 비디오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OD마크4가 2016년 9월에 출시됐고 EOS-R이 2018년 10월에 출시됐으니 2년 전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4K 촬영 시 여전히 센서를 1.700크롭 하는 것이고 120프레임 레트 고속 촬영 역시 해상도가 720p에 머무는 것이죠. AF도 안 되고요. C로그가 기본 탑재되긴 했지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DR은 또 빼놓았고요. 물론 초점 가이드와 영상 촬영 시 조리개가 8분의 1 스톱씩 변경되는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먼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금의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영상 촬영자 입장에서는 EOS-R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카메라예요. 최저가 기준 230만원대, 220만원대 렌즈 빼고요. 그럼 누가 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EF 렌즈를 활용하고 싶은 분, 전용 어댑터를 이용하면 네이티브 AF가 되니까요. 두 번째, 캐논 시네마 캠코더를 사용하는 분, 비록 4K 촬영 시 1.700크롭 되긴 하지만 이것은 슈퍼 35mm 화각과 비슷하고 또 10비트 HDMI 외부 출력을 지원하기에 외부 레코더를 활용하면 B캠으로 충분하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알파7 마크3를 사면 되겠죠. 물론 이 둘 중에 고른다면 말이죠. 소니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 죽일 놈의 틸트 LCD 부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3세대는 물 건너갔으니까 4세대에는 꼭 스위블 LCD를 넣어주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